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보조기구 이용해서 이동하기 살펴볼 거예요. 보행기, 지팡이, 목발 세 가지고요. 옷 입는 것도 살펴볼 건데 상의와 하의, 입히기, 그리고 탄력 스타킹 신기까지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보행기 보행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행기 사용의 바른 자세 사진과 같이 서 있을 때 팔은 30도 각도로 구부러지고 보행기는 대상자의 둔부 높이에 위치를 하셔야 되죠. 그림을 보시면 간호조무사의 위치가 나와 있죠. 보행기는 앞으로 전진하는 보행을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서 간호조무사가 보행벨트를 한 경우에는 불편한 쪽을 잡고 지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보행하는 순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와 환측 다리가 앞으로 나가고 건측 다리가 뒤로 따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양쪽 다리가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가 먼저 앞으로 나가시고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처럼 한 다리씩 보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팡이 보행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팡이는 건강한 쪽에 잡으시는 거고, 지팡이는 대부분 편마비 문제가 많이 나오죠. 편마비 대상자가 건측에다 지팡이를 짚고 간호조무사는 마비 쪽에서 보조를 하고 형태로 보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팡이를 놓는 위치도 중요하죠. 환자의 발 앞쪽에 15, 옆으로 15에 지팡이 끝이 오도록 하시는 거죠. 자, 옆에 사진과 같이 지팡이를 짚고 있을 때 팔은 30도 각도로 구부러지고 지팡이의 위치는 대상자의 둔부 높이에 위치하실 수 있어요. 그 지팡이 보행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팡이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고무를 꼭 점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간호조무사는 불편한 쪽 뒤나 옆에서 지지를 하실 수 있어요. 지팡이 보행에서는 평지, 계단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순서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평지와 계단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 첫 발은 무조건 지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팡이가 앞으로 15, 옆으로 15에 놓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첫 발은 무조건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생각해 보시면 첫 발의 무게를 되게 많이 싣게 되죠. 그래서 지팡이와 건축이 다음으로 간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지 계단 내려갈 때는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지팡이, 마비, 건축.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축, 마비 이렇게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림 문제가 나온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3번 그림이 맞는 그림이 되시겠죠. 내려갈 때 4번 그림 같은 경우에 지팡이는 건강한 쪽에 잡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건강한 지팡이를 짚고 있는 쪽에서 지지를 해주시면 틀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3번 그림과 같이 간호조무사는 지팡이를 짚지 않은 쪽에 서주셔야 되고 내려갈 때는 지팡이와 마비다리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3번 그림이 맞는 그림이 되실 수가 있죠. 그림 잘 고르실 수 있겠죠. 지팡이, 마비, 건축 순서를 암기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을 보고도 순서를 암기하신 거를 적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수가 있어요. 옆에 계단 올라갈 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사진이죠. 간호조무사는 지팡이를 짚지 않은 쪽에 서주셔야 되고 올라갈 때는 지팡이 올라가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 같이 다리 순서 잘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목발 보행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발은 옆에 그림과 같이 팔이 30도로 굴곡을 만드시는 게 필요해요. 보행기, 지팡이, 목발, 팔은 다 30도 각도죠. 높이도 다 둔부 높이에요. 목발은 왜 둔부 높이지 하시면은 손잡이 부분이 둔부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발을 하실 때는 우리
겨드랑이에 목발을 끼시면 안 되죠. 그래서 겨드랑이에 목발을 끼게 되면 상완신경총 마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목발과 겨드랑이 사이에는 손가락 두세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럼 무게는 어디다 실지? 팔목과 손바닥에 체중을 지지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 고무 상태,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목발도 바닥에 있는 고무가 다른 경우에는 미끄러지실 수 있어요. 고무 상태를 꼭 점검하시는 거 필요하죠. 목발을 놓는 위치는 앞으로 15, 옆으로 15 자리에 놔주시면 돼요. 목발 보행하실 때는 머리는 정면을 바라보시고 등은 곧게 펴시는 게 필요하죠. 이게 바른 자세예요. 처음에 보폭은 짧게 하시다가 점차 늘려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목발 보행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계단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지팡이처럼 순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목발 보행에서 계단을 올라갈 때는 건축을 먼저 올리시고 목발과 환측이 같이 가셔도 되고 따로 가셔도 돼요. 건축, 목발, 환측 가시면 되죠. 이때 환측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목발은 마비, 편마비 환자가 아니라 손상 환자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측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암기하기 쉽게 생각하실 때는 마비라고 생각하시며 겉목마라고 암기하시면 좋죠. 내려갈 때는 목발, 환측, 건축 순서예요. 그리고 목발과 환측을 먼저 내리고 건축을 뒤에 내리셔도 되겠죠. 이때는 목마건이 되시는 거죠. 목마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쉬우실 수 있어요. 올라갈 때는 겉목마, 내려갈 때는 목마건 하시면 되겠죠. 우리 이때 체중을 어디다 실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체중을 건축에 싣고 올리시면 되겠고요. 계단을 내려가실 때는 목발과 환측이 내려가고 건축에 체중을 실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목발 보행 계단 올라가기 그림도 살펴볼게요. 목발 보행에서 계단을 올라가실 때는 환측이 난간을 잡고요. 건강한 쪽에 목발을 두 개를 겹쳐서 잡으시는 거 필요하죠. 첫 번째 그림 5층이라고 써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내려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환측 붕대를 감고 있는 다리 쪽에 팔을 난간을 잡으시고 건강한 쪽에 목발을 두 개를 붙이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발과 환측 다리가 먼저 내려가고 건강한 다리가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형태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갈 때 목마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올라갈 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잘 표가 나죠. 붕대를 감은 쪽 팔이 난간을 잡고 건강한 쪽에 목발을 두 개를 겹쳐 잡고 올라가시는 형태예요.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단 한 계단 밑에 목발과 환측 다리가 같이 있는 사진이 맞는 그림이 되시겠죠. 세 번째 그림도 보시면 목발이 이제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양쪽으로 목발을 잡고 있는 형태예요. 이래도 계단을 올라갈 때는 무조건 건축이 먼저이기 때문에 붕대를 감지 않은 다리가 먼저 올라가 있는 사진을 고르시는 게 맞겠죠. 목발 보행에서 난관이 또 하나 있죠. 2점, 3점, 4점 보행 그림 살펴보는 거죠. 우리 2점, 3점, 4점 보행이 뭔지 먼저 살펴보시면 양쪽 다리에 체중을 부하할 수 있는 양쪽 가지가 어느 정도 지탱이 가능한 사람은 2점과 4점 보행을 하실 수 있어요. 2점, 4점 중에서 속도가 빠른 건 2점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4점을 하다가 익숙해지시면 2점 보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밑에 그림 중에 2번 그림이 4점 보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칸 안에 화살표가 앞으로 전진하는 화살표가 한 개 있을 때 4점 보행이다 하시면 되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처음 시작점에서 목발
왼쪽 목발이 먼저 나가고 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나가는 형태가 사전보행이 되실 수가 있죠. 이전보행은 속도가 사전보다 빠르다고 했죠. 1번 그림이에요. 화살표, 앞으로 전진하는 화살표가 2개 있을 때 이전보행이 되시는 거죠. 자, 1번 그림 보시면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목발과 왼쪽 다리가 함께 나가는 형태가 이전보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전 보행은 양쪽 하지가 체중 부하를 하지 못해요. 한쪽 다리가 약해가지고 체중 부하를 하지 못할 때 하시는 보행이 3전 보행이에요. 병원에서 대부분 다리 환측이 하나 있는 분들은 3전 보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3전 보행 같은 경우는 3번, 4번 그림이 두 개 다 3전 보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살표, 앞으로 전진하는 화살표 개수가 3개짜리예요. 3개가 나오는 경우는 3전 보행 하시면 되겠어요. 3번, 4번 그럼 뭐가 차이가 있나요? 라고 보시면은 3번 그림은 왼쪽이 환측인 사람의 보행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은 오른쪽이 환측인 사람의 보행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림 보실 줄 아시겠죠? 그래서 화살표 개수를 먼저 보시면 돼요. 앞으로 전진하는 화살표가 1개다 4전 보행, 2개다 2전 보행, 3개다 3전 보행이에요. 3전 보행 같은 경우는 어느 다리가 목발하고 같이 나갔느냐, 아픈 다리가 목발과 같이 앞으로 나간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옷 입히기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옷을 입히실 때는 먼지가 많이 나죠. 그래서 입을 막아야 돼. 입막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입으실 때는 마비, 건축 순서대로 입히시고, 벗으실 때는 반대로 건축, 마비 이렇게 벗어주셔야 되겠죠. 단추 있는 옷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스웨터나 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목이 들어가시면 돼요. 입을 때는 마비를 끼시고 목을 낀 다음에 건축을 껴주셔야 되고, 벗으실 때는 건축을 벗고 목을 빼고 마비 쪽을 빼주시는 게 필요해요. 옆에 그림과 같이 단추 있는 옷을 입으실 때 간호조무사는 마비 쪽에 서주셔야 돼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으실 때는 왼쪽부터 끼고 오른쪽을 껴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자, 수액을 갖고 있는 사람 옷을 입힐 때는 수액을 마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을 때 수액이 있는 팔부터 끼고, 벗으실 때는 수액이 없는 팔부터 벗는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옷 입히기에서는 하의 입히는 것도 문제가 나오실 수 있죠. 순서는 똑같아요. 입으실 때, 벗으실 때 입막언, 입을 때는 마비, 건강한 쪽, 벗으실 때는 건축, 마비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엉덩이 부분 있잖아요. 바지는. 그래서 무릎을 세우고 과정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벗으실 때 무릎을 세우세요. 엉덩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엉덩이 부분을 내리시고, 벗을 때니까 건축 다리를 벗기시고 마비 다리를 벗어주시는 거 필요해요. 입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세우세요 하시고, 마비 발목을 지지해서 마비 쪽 다리를 끼시고 건축 다리를 낀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까지 바지를 입혀주시는 거 필요하죠. 우리 탄력 스타킹 같은 경우도 순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다리를 올리시는 게 1번이에요. 다리를 올리고 착용 부위 둘레를 재주셔야 돼요. 부종을 감소하실 때 탄력 스타킹을 신기 때문에 얼마나 부었는지 감소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둘레를 재고 발끝에서부터 위를 향해서 신겨주시면 돼요. 허벅지 쪽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름이 지면 안 돼요. 순환을 억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주름 없이 쫙 펴서 스타킹을 신겨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